네, 안녕하세요. 김주현의 리포트 김주현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뒤에 주말까지 남아있는 살짝 끼어있는 시간이 일상으로 돌아오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쉬는 기분으로 있기에도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해요. 다만 시장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저희도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서서히 해야 할 텐데요. 해서 오늘은 연휴 전에 발간됐던 리포트들 중심으로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원전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있는 기업이죠. 한전 기술에 대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어서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한 모멘텀 안고 있는 아이센스에 대한 리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 몇 가지 리포트 준비해 봤어요. 시프트업 그리고 펄어비스에 대한 의견 다음에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전 기술에 대해서 김태형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원전 시장에 문이 열린다면 이라는 제목 붙였는데요. 일단 한전 기술의 지난 분기 실적이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실적 리뷰부터 좀 해보면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3.8%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68.3% 역성장하는 흐름으로 전체 실적, 매출도, 이익도 모두 다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60%나 하회하는 좋지 못한 실적이었는데요. 실적이 이렇게까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이유를 봐야겠죠. 일단 인도네시아 일괄 수주 사업이 준공에 들어감에 따라서 수주 잔고가 소진된 게 영향을 미쳤고요. 여타 신재생 EPC 같은 신규 사업의 수주가 지연된 게 기대를 밑도운 실적의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취득한 설계 인증 지식 재산권을 상각 처리하면서 일회성 비용을 한 번에 반영한 것 역시도 지난 4분기 이익단에서의 실적이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잡히고요. 다만 신규 사업 수주가 확대되고 있고 일회성 비용은 일단 한 번에 털고 넘어온 만큼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거라는 게 김태형 애널리스트의 시각인 거고요. 지난 분기 매출이 수주 잔고 소진에 따라 부진했다면 두코바니 원전 관련 용역 등의 신규 수주가 유입되고 있어서 부진했던 매출을 신규 수주로 메워주고 있는 것 역시도 긍정적이다 해서 매출이 회복될 거다라는 전망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전 산업 전반적으로 감지되고 있는 훈풍, 좋은 기운 역시도 앞으로 한전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봐야 할 텐데요. 한국 정부는 기존의 철회 예정이었던 제11차 전기분해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얼마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멈추겠다라던 기존의 정책적인 결정을 뒤엎는 결정이었고요. 현재 산업계에서는 전력 부족을 이유로 해서 추가 원전 건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해서 12차 전기분해에서는 신규 원전이 도입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미국에서의 사업 기회 역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김태형 애널리스트는 보다 주목을 했는데요. 이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사업에서의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는 캐파 제약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다 가져갈 수 없는 종합 설계 일부 물량이 한전 기술에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가장 주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미국에서 팀 코리아 수주 주도의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 역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같은 기대감들 반영되고 있는 것들 녹여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웨스팅하우스 AP1000 사업에서의 원전 종합 설계 일부를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감안해서 2028년과 2029년에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주가가 올라온 부분을 반영해서 밸류에이션 확대된 것 감안해서 목표가 역시 새롭게 설정을 했고요. 적용하던 멀티플 기존 33.3배에서 37.2배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도 높아졌고 타겟 밸류 역시 높아진 상황이에요. 이걸 모두 반영해서 목표가 역시
높인다는 관점인 거고요. 기존 12만 1,000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16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8.8% 높인다고 밝혔어요. 국내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원전에 대한 기회 역시 열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한전기술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이센스에 대해서 김충현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CGM이 뭔가 하니 연속 혈당 측정기이죠. 저희 이렇게 팔에 이렇게 부착해서 혈당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분들 최근에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CGM,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혈당 연속 측정기입니다. CGM 로켓 타고 날아갈 준비 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아이센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담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아이센스 역시도 일단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전분기 실적부터 보면요. 매출은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기는 했지만 시장 기대치는 하회했고요. 전체 실적은 봤을 때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목하고 있는 건 제목에서도 언급한 이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인데요. 연속 혈당 측정기 관련 매출을 보면 4분기 해외 CGM 매출은 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분기에 13억 원을 기록했던 바 있고요. 24년 4분기에는 8억 원을, 그러니까 1년 전에는 8억 원을 기록했던 바 있어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성장한 수치다라고 봐야 하겠죠. 연속 혈당 측정기 전용 리시버를 출시했고 또 영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의 마케팅 효과가 매출에 반영됐다라는 설명입니다. 4분기 국내 CGM 매출 같은 경우는 전분기 44억 원이었던 게 21억 원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만 이것 역시도 유통망 다변화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으로 올해부터는 국내 사업도 매분기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전체 CGM 매출은 올해 1년 전에 비해서 125% 증가해 전체 매출의 12% 수준까지 올라올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BGM,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매번 바늘로 요 손끝을 찔러서 측정하는 혈당 측정기는 이제 성숙 시장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맞춰서 이 시기에 본격화되고 있는 CGM 사업의 글로벌 확장 상당히 반길만한 상황이다라는 설명인 거고요. 물론 올해는 이 CGM 임상 비용 그리고 FDA 인허가 비용 지출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당장 확 튀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CGM 시장은 실질적인 플레이어가 굉장히 제한적인 많지 않은 초기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아이센스가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참여해서 꾸준히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와 맞춰서 생산 역량까지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점 감안해서 CGM의 사업 확장이 굉장히 순조롭구나 하는 점을 장기로 관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업 확장이 순조롭다라는 부분 감안해서 목표 주가 배수를 기존 매출액 비율, 그러니까 PS 기준 1.8배에서 2.5배로 해당 리포트에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반영해서 기존 24,000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32,000원까지 33.3%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리포트가 나온 직후에 지난주 아이센스는 글로벌 당뇨 관리 기업인 라이프스캔과 CG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주가가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바 있어요. 김충현 애널리스트는 이 부분을 또 다시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재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주가 배수는 이 리포트에서 1.8배에서 2.5배로 상향했는데요. 이걸 다시 3.2배로 높여 잡았고요. 이 점 반영해서 목표 주가 역시 최종적으로는 4만 원까지 높여 잡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라이프스캔과의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목표 주가 재산정과 관련한 리포트는 아이센스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라라는 제목으로 최신 리포트로 발간됐다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게임주입니다. 시프트업 먼저 볼 텐데요. 이미석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의 제목은 모멘텀의 저점을 지나는 중이라는 제목이에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시프트업의 지난 분기 실적,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20% 역성장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줬어요. 게임 라인업 가운데 니케의 매출액은 이 기간 6% 성장해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다만 스텔라 블레이드가 문제였는데요. 스텔라 블레이드의 지난 분기 매출은 이 기간 21% 역성장해서 시장 예상치를 20%나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뜯어보면 스텔라 블레이드의 매출이 왜 이렇게 부진했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강도 높은 프로모션으로 사용자당 지출이 줄어들어서 전체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판매량 자체는 이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견조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석 애널리스트는 전 분기에도 여전히 견조했던 니케 글로벌에 대해서 출시 3주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출시 첫 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트래픽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도 전년 수준의 매출을 무난히 유지할 거다라고 봤고요. 지난 분기 매출 부진의 원인이 됐던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높아진 프로모션 강도 때문에 매출의 하향 안정화가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판매량 자체는 견조하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판매량 500만 장 달성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품뿐만 아니라 후속작의 흥행 가능성 역시 길게 봤을 때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설명이고요. 올해 안에 이 후속작에 대한 추가 정보가 나올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가 모멘텀의 경우 단기적으로 부재한 건 일단 인정해야 할 것 같지만 하반기 이후에 스텔라 블레이드 신규 플랫폼 확장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기대작 프로젝트인 스피릿 그리고 말씀드렸던 스텔라 블레이드의 후속작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걸로 보인다는 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요. 다만 당장 이 스텔라 블레이드 프로모션 강도와 그로 인한 매출액 하향 안정화를 감안해서 올해 실적 추정치는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어요. 이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 기준 54,000원이었던 걸 48,000원으로 11.1%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외의 게임주들 계속해서 다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들이 쭉 나왔는데요. 대체로 하반기를 좀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일단 NC소프트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기대한다라는 의견 담았고요.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 28만 원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메이드 역시 모멘텀은 하반기부터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발간했어요. 투자 의견 매수 가져가고요. 목표가 38,000원 가져간다는 의견 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투자 의견에 변동이 좀 생긴 게임주예요. 펄어비스인데요. 역시 이미석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이고요. 붉은 사막 이후도 생각할 시기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일단 펄어비스의 4분기 실적은 검은 사막 매출이 예상치를 10% 하회했지만 2부 매출이 예상을 상회한 영향으로 전체 매출은 1년 전에 비해서 성장 없이 정체됐습니다. 다만 예상은 상회했고요. 영업이익은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해서 컨센서스를 다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특별히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최근 1월 이후에 펄어비스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주가가 상당한 급등세를 보였던 바 있죠. 주가를 끌어올린 이유는 신작,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도 언급한 붉은 사막 출시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에 꽤 높아졌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붉은 사막 관련해서 이미석 애널리스트는 일단 3월 20일에 다음 달 말쯤에 출시를 앞두고 있고 2월 말, 그러니까 이번 달 말부터는 글로벌 미디어와 인플루언서를 통한 프리뷰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분기에는 때문에 붉은 사막 홍보를 위한 이 마케팅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확인되고 있는 유저 관심도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올해 1분기 붉은 사막은 180만 장, 그리고 연간으로는 500만 장, 적지 않은 물량 일단 판매가 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이민석 애널리스트는 최근에 주가 급등에도 이 판매량 가정치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 더 높일 요인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때문에 붉은 사막 출시 전까지 추가적으로 단기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출시 직후에 모멘텀이 급격하게 소실될 가능성도 지금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해서 지금은 출시 이후 모멘텀 소실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이 리포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붉은 사막 이후로 준비하고 있는 차기 기대작인 도깨비는 출시되기까지 최소 2년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2027년까지는 신작의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때문에 투자 의견 기존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가는 5만 원대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목표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리포트들 모두 정리해 드렸어요. 저는 주말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더 새로운 내용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